이번 문제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3가지 섹터를 두고 고민하신다면 이번 문제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험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 섹터는 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3가지 가지고 너무나도 고민 많으실 텐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내년도 HBM 물량 이미 완판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함께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업황호황,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이번 실적도 역대급이 기대되는 만큼 랠리 또 한 번 나와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2차 전지도 확인해 보시죠. 포드사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옵션 확대를 추진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 악재와 함께 최근 미국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됐죠. 유럽연합도 무공해차 의무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의 열쇠는 단 한 가지, 이 리튬 가격이 될 텐데 꾸준하게 상승 보이고 있으니까요. 수익성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계속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빅파마의 절실함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27년에는 키투루다, 31년에는 위고비의 특허가 만료되는데요. 임상 1 이상을 빠르게 진행해야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계속해서 신규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끝없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3가지 중에 저가 매수 어느 쪽으로 베팅해봐야 할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3가지 섹터가 제시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 보였었고요. 제약바이오는 연말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어떤 섹터를 잡아야 할까?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반도체를 적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어제장에서 기회를 많이 주는 모습이었는데 다 필요 없고 반도체. 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자, 반도체 주목해야 하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사실 송률 매니저님이 저희 주식 남녀 시간에 이제 네. 이다나이자 악동이시기 때문에 좀 재밌는 답변을 주실 네.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에 계속 겹치네요. 왜 이렇게 정석으로 가십니까? 아니 여기서 그러면 진짜 생뚱맞게 로봇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근데 저도 가끔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도 별로 이렇게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일단 맞는 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반도체 주목하신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만 봐도 수급적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쪽 지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지금쯤에서 AI 거품인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면서 같이 한번 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뿐만이 아니라 범용 디램 쪽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중심으로 HBM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떠한 쪽으로 흐름이 확대되고 있냐? 구글 같은 경우는 TPU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칩 쪽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연출이 되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HBM이라든가 범용 디램 쪽에서 선두 지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막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3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2조를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는 11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4분기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둘 다 15조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합산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까지 전망치가 나왔어요. 원래 15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사이클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6세대 HBM4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HBM4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전망이 뭐냐? HBM4는 모른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박터지게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는 S26 관련해가지고 언팩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부, DS 사업부죠. DS 사업부도 굉장히 매출이 좋지만 모바일 사업부도 지금 가파르게 실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일단 오늘 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마이크론도 뭐 정규장 속에서는 하락 마감이 됐지만 애프터 그리고 지금 프리장에서도 10%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좋은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보통 풍향계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호재 받아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 지수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방어를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AI 거품론이 시장을 휩쓸긴 했었는데 2년 전부터 사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약간 좀 고정화된 약간 패턴처럼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이나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예상치가 높았던 거지 잘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GPU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지금 폭발적인 매출액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올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호재들도 계속 좀 나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이제 한번 딱 잡혀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이제 시장 지수와 함께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은 같이 커플링 되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체 매출의 규모가 무려 1200조 가까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특히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반등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이제 HBM은 D램이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폭발적인데 오히려 내년에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수요와 이제 공급이 불균형하면은 가격은 더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느냐? 범용 반도체 쪽에서 비중 70% 가지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그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을 하는 것을 또 허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칩에도 HBM3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삼성전자 쪽에서 3분기 기점으로 해서 HBM3 12단도 통과가 된 상황이고 내년에 루빈 CPX에는 삼성전자의 GDDR7이 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범용 반도체와 고부하 가치 반도체 쪽에 그 관련 수혜 기대감이 지금 고스란히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와 비엔비디아 진영 TPU까지 지금 시장을 또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이 TPU에도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업이익에 대한 반영이 계속해서 이제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초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흐름들을 강하게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반도체는 주목하셔야 되는 주도 섹터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오늘 세 가지 보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뭐 더 많은 그 섹터들과 나열을 해놨어도 두 분께서는 반도체를 꼽지 않았을까 싶은 전망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